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제가 지난 업로드 영상에서도 반드시 이재명 대표는 유죄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실형인데 법정 구속할 정도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또 제1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면 좀 봐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일반 변호사랄지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벌금형이냐 아니냐, 뭐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계속 겁박을 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쳤거든요. 뭐 계속 무죄 촉구대하고 장외 집회하고 SNS 올리고 뭐 더 혁신 뭐 그런 회의에서도 뭐 비행기까지 대준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지만, 이 사건은 설사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팬이다 할지라도, 찐팬이다 할지라도 이건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에서는 오판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겁박을 주면 뭔가 무죄가 나오든지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일부 변호사들이랄지 평론가들이 뭐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런 단순한 사실, 뭐 백현동에 대해서 협박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짧고 단순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김문기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재명 대표 친밀하냐 안 하냐가 대장동 핵심 의혹이 이재명 대표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에 있어서 투표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현동도 마찬가지죠. 4단계 용도 변경해 줬잖아요. 그 법원서 선고했잖아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줘 놓고 마치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은 것처럼 했다. 그런데 전현직 국토부랄지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20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압박받은 적은 없다. 그리고 결국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경선을 하면서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뭔가 국민을 기만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뭐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제가 채널 A 본방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100%라고 얘기했어요. 100%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나온다, 실형이 선고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도 뭐 사건도 많이 해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경험치도 있고 이제 촉이란 게 있잖아요. 거짓말로 하늘을 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마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했다고 보고, 유죄가 재판부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유죄인데 벌금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실형 선고가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제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벌금 150만 원이 나왔잖아요. 결국 피선거권 5년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제한되죠. 자,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몇 개 남아 있어요. 오늘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날 유증교사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화영 재판 남아 있죠. 나머지 성남 FC, 백현동, 대장동, 대북선거 남아 있어요. 아직도 줄줄이 나오는데 저는 대부분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25일에 있은 재판도 유증교사도 아마 유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재판, 뭐 성남 FC, 백현동, 대장동, 그 다음에 대북송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야. 이 사건은 실제로 제3자 뇌물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건 가지고는 집행유예 선고하지 않을 거예요. 실형 선고할 거고, 그 다음 몇십억에 달하는 벌금을 또 병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고가 계속 오는데, 일단 첫 번째 파고를 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2파고, 3파고, 4파고, 5파고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유죄 선고됐어요. 집행유예 선고 받았죠.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직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돼야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대법원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 대통령이 끌어내리고 조기 대선 가려고 할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게 여권을 이제 공격하고 윤통을 공격하고 한동훈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김건희여서 특검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이 4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토해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이 계속 뭔가 힘을 갖고 가기에는 앞으로는 이전과 이후가 틀릴 것이다. 오늘 선고와 선고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고, 비명계랄지 일부 친명계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탈할 세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고 결과만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시간이 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한 대로 맞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